상파울루 변두리에서 들리는 트럭 소리는 결코 단순한 도시의 소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알리는 소리이며 무거운 화물이 브라질 최대 대도시를 가로지르며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구급차, 그리고 이동 중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공간을 나누는 소리입니다. 이제 상파울루시와 과룰류스, 아루자 사이에서는 지연, 미완성 터널, 노출된 고가도로, 그리고 중단된 약속들로 특징 지어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두아넬 마리오 코바스의 북쪽 구간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약 44km에 달하는 인프라, 도로, 터널, 다리, 고가도로,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들과의 연결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시작됐다가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후화되었으며 이제야 본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부의 대형 차량 교통량을 일부 줄이는 것입니다. 잠시 후 저희와 함께 상파울루 순환도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왜 이렇게 완공이 지연됐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도아넬의 북부 구간은 상파울루 대도시권에 위치해 있으며 상파울루시와 과룰류스, 아루자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구간의 역할은 순환도로의 북쪽 부분을 완성하여 기존 구간들을 연결하고 여전히 상파울루 시내도로에 의존하는 교통에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로는 주요 고속도로 축들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프레지덴치 두트라와 페르나웅 디아스 사이로 길이는 24km이며 2025년 말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페르나웅 디아스에서 하이문두 페헤이라 지 마갈야이스 대로까지 이어지며 이곳에서 반데이란치스 서쪽 구간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거의 44km에 달할 것입니다. 상파울루주 교통국인 아르테스피에 따르면 총 연장은 43.8km이고 107개의 특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개의 다리, 63개의 고가도로, 7개의 이중터널, 그리고 과루류스 공항까지 3.6km의 지선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우회도로 그 이상으로 여러 고속도로와 공항, 산업지역, 물류센터를 연결하며 산토스 항구로의 접근도 용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호두아넬의 아이디어는 상파울루 대도시권의 오래된 문제, 즉 상파울루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과도한 통행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피네이루스와 티에테 강변을 달리던 많은 트럭들은 상파울루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에 접근하거나 산업단지에 통합하거나 내륙이나 해안, 다른 주 또는 산토스 항구로 가기 위해 도시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순환도로가 생겨나고 대도시를 둘러싼 고속도로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구간이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구간들도 이어졌지만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인 북쪽 구간은 뒤처졌습니다. 공사는 20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프로젝트는 중단, 계약 재구성, 그리고 오랜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상파울루 주 정부에 따르면 공사장은 재개되기 전 약 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중단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버려진 터널, 노출된 구조물, 그리고 복구가 필요한 작업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의 전환점은 비아 피아 그룹의 비아 에스피세라에게 해당 구간이 양도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계약은 2023년에 체결되었고 공사는 2024년 4월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컨세셔너리는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 31년 동안 도로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 변화가 다시 빨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됩니다. 2025년 12월에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두트라와 페르나우디아스 간의 연결도로가 통행에 개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두 번째 단계인 하이문두 페레이라 지 마갈라이스대로까지 완공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사업을 복구하고 그것을 기능적인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2026년에 로도아넬 북부 구간의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첫 구간인 프레지덴치 두트라 고속도로와 페르나우디아스 고속도로 사이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페르나우디아스에서 하이문두 페레이라 지 마갈야이스 거리까지의 구간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68%의 공정률을 기록했으며
하반기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약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구간은 이미 운영 중이고 다른 구간은 계속 공사 중입니다. 시행은 두 개의 큰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미 완공된 1구간은 두트라와 페르나우 디아스에 가장 가까운 공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24km의 도로에 방향별로 3차선씩 있고 약 2km에 달하는 4개의 터널 그리고 다리와 고가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또한 지능형 카메라, 모니터링 센터, 이용자 지원 기지, 그리고 도로 경찰 기지 등 강력한 지원 및 통제 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속도로는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물리적인 톨게이트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사 중인 구간이 이 프로젝트 논리를 완성합니다. 이 구간은 페르나웅 디아스 따라 아베니다 하이문두 페에이라 지마갈야이스까지 이어지며 이는 북쪽 축과 로도안을 서쪽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지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기술적 도전 과제들이 등장합니다. 로도안엘 노르치 지리적,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곳에는 칸파레이라 산맥 인근 지역, 주변 커뮤니티, 암석지대, 퍼널 구간, 대형 특수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포장도로를 까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을 뚫고 비탈면을 안정화시키며 오래된 구조물을 보강하는 일입니다. 몇몇 지점에서는 수년간 노출된 빔을 다시 만들어야 했고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구간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이 있습니다. 상파울루 주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7개의 이중 터널, 즉 양방향을 고려하면 14개의 터널관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약 7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재개할 때 팀들은 이미 완공된 부분과 아직 뚫어야 할 부분을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 터널에서는 3만에서 3만 2천 세제곱미터의 자재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양은 약 13개의 수영장과 맞먹는 부피입니다. 올림픽 규모의 흙과 암석입니다. 게다가 지질적으로 복잡한 구역에서는 플라즈마 분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Nas áreas geologicamente complexas, foi usada a fragmentação por plasma. Diferentemente de... 이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달리 암석을 더 정밀하게 파쇄하며 진동이 적고 인근 지역 사회에 더 안전합니다. 이 점은 이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만으로 진행되는 개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세밀한 통제가 요구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최종 단계에 있는 고가도로로 기둥의 높이가 55m에 달하며 이는 15층이 넘는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이 구조물은 고저차를 극복하고 복잡한 지역을 통과하며 대형 차량의 많은 통행량을 고려해 설계된 노선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라는 또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 몇몇 빔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수년간 노출된 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규모의 사업 재개가 단순히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재개는 종종 점검, 부분 철거, 보강, 교체, 재건축부터 시작됩니다. 시가파실은 일상적으로 고속도로 이용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톨게이트를 전자게이트로 대체하여 차량 번호판이나 전자태그로 차량을 식별합니다. 이 제한의 목적은 줄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정차를 피하며 실제 주행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모니터링, 휴대전화 통신망, 그리고 관제센터까지 더해지면서 호도안을 노르치는 기존의 순환도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첨단화된 고속도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기술이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단지 중요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결국 북부 구간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 3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구조물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스팔트의 킬로미터 수 때문만이 아니라 중단된 구간을 기능적인 물류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 구간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숫자를 실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고된 총 투자액은 약 34억 헤알입니다. 이 금액 중 약 13억 5천만 헤알은 주정부의 출자로 BNDES의 금융 지원을 받았고 약 20억 헤알은 컨세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34억 헤알이면 약 4만 5천 대의 대중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대당 7만 5천 헤알입니다. 또한 간단하게 계산하면 1km당 10억 헤알의 가상 비용을 기준으로 약 3.4km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교는 기술 예산을 대신하진 않지만 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길이로 보면 북부 구간의 거의 44km는 몇몇 유명한 도시 순환도로보다 깁니다. 마드리드 M30은 약 32.5km로 이 로도아네르 이 구간만 해도 스페인 수도의 내부 순환도로보다 더 깁니다. 완공되면 전체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순환도로들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런던의 M25처럼 약 188km에 이르지는 않지만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즉, 도심의 통과 교통을 줄이고 고속도로 간의 교통 흐름을 재분배하는 것이죠. 또한 주요 운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운영 첫 달에 개통된 구간은 하루 평균 1만 5천 대의 차량이 이용했으며 이 중 약 35%가 트럭이었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단순히 인프라의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혼잡한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있습니다. 북부 구간의 미래는 2단계 완공에 달려 있습니다. 페르나우디아스와 하이문도 페에이라, 지 마갈야이스 대로를 잇는 연결 구간이 완공되면 북부 순환도로는 완전히 작동하게 되어 서부 구간과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순환도로에서 빠졌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됩니다. 기대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상파울루의 도시도로, 특히 마르지나우 도로에서 트럭의 통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트너십 및 투자부에 따르면 전체 구간이 완공되면 하루에 약 1만 8천 대의 트럭이 상파울루 시내를 통과하지 않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파울루 주 정부는 이 새로운 축이 두트라, 페르나우디아스, 아이르통세나, 반데이란치스와 같은 고속도로와의 물류 통합을 개선하고 산투스 항구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규모의 고속도로만으로는 상파울루 대도시권의 모든 교통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 흐름을 바꾸고 교통을 재분배하며 화물 운송 경로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운영, 유지보수, 안전, 요금, 감독, 그리고 나머지 교통망과의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최종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파울루는 10년이 넘는 기다림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직 공사장, 터널, 고가도로, 일정표로 보이는 것들이 브라질 최대 대도시의 새로운 통행 체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상파울루 지도에 또 하나의 고속도로가 추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약속의 마지막 장입니다. 즉, 도심 내부의 대형 화물차 일부를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마리오 쿠바스 순환도로 북부 구간이 완공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